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당국에서 네. IRC를 발급하기 전에도 ERC를 받을 수 있게 네. 해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국경을 넘는 변호사들 법무법 인시후의 오영철. 이찬빈입니다. 2026년부터 베트남 투자법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게 IRC 없이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다. 이건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법인 설립이 조금 더 쉬워진 건가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이제 보시면 좋은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IRC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네. 또 법인만 만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법인은 먼저 만들 수 있는데 사업은 바로 못한다. 조금 헷갈리네요. 뭐가 정확히 어떻게 바뀐 겁니까? 베트남이 2025년에 투자법을 이제 새로 개정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26년 3월부터 개정 투자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네. 핵심은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시장 진입 요건을 충족하면 IRC를 받기 전에 법인을 먼저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베트남은 왜 이걸 바꾼 거예요? 요즘 베트남 정책이 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서요. 네. 그런 정책의 일환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바뀔 것 같아요. 회사 하나 만드는데 IRC, ERC 두 개나 필요합니까? 이제 관리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네. ERC는 회사를 등록하는 문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ERC 안에는 회사명, 본점, 법적 대표자, 정관 자본금 같은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반면 IRC는 회사가 할 투자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문서인데요. 사업 목표, 네. 투자 장소, 네. 총 투자금, 사업 기간 같은 그런 정보들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드는 서류랑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등록하는 서류가 따로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한국은 법인 설립 등기 하나면 되고 사업은 그 안에서 사업자 등록증 하면 되는데 베트남은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맞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랑 관계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외국인 투자에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C를 가볍게 볼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개정으로 베트남도 한국처럼 법인부터 만들면 되는 건가요? 이게 또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은데요. 네. ERC를 먼저 받으려면 처음부터 외국인 시장 진입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또는 지분율 제한을 없는지, 네. 아니면 회사의 운영 방식은 어떤지, 네. 현지 파트너가 필요한지 같은 건데요. 교육, 물류, 소매, 유통, 전자상거래처럼 별도 사업 허가가 필요한지도 봐야 되고요.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도 사실은 이제 기관 산업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아예 낯설지는 않는데요. 네, 네. 근데 ERC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예, 아닙니다. 네. ERC 발급은 회사가 설립됐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네. 거고요. 그렇다고 ERC를 먼저 설립했다고 해서 IRC를 발급해 준다고 보증해 주거나 그런 네. 의미는 따로 없습니다. 네. 따라서 법인을 먼저 세우신다고 하더라도 네. IRC 발급 절차까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법인을 먼저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부는 사업자 등록에서 많이 컨트롤 네, 되거든요.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것들을 그 전 단계에서 컨트롤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급하게 법인부터 만들려고 했다가 나중에 IRC를 받으려고 할 때 안 나오게 되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처하게 되는 그렇죠. 그게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인 거죠. 거군요. 법인을 먼저 만들었으면 이제 IRC는 나중에 천천히 받아도 될 거는 같은데 네. 얼마나 그 안에 해야 되는 거죠? 법인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안에 IC 발급 절차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 보안 요구나 심사 기간까지 역산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IRC 신청하고 나서 막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보정 네. 명령도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ERC는 뭐 신청 서류 내면은 원래 3일 안에 발급하는 네. 게 원칙이기 때문에 ERC는 그렇게 어려운 단계가 네. 아니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IRC 허가 받는 게 막 3개월, 4개월, 늦어지면 네.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까다로운 건 더 걸릴 수도 네,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법인을 만들었는데 IRC 나올 때까지 영업은 그럼 어떡하나요?
영업은 원칙적으로 하실 수 없고요. 회사는 존재하더라도 IRC를 발급받기 전에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 IRC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네. 좀 잘 될 것 같으면 그때 만드는 게 사실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업 초기 구상 네. 단계에서부터 IRC 발급 절차까지 고려를 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당국에서 네. IRC를 발급하기 전에도 ERC를 받을 수 있게 네. 해준 이유는 뭔가요? 일단 법인격을 일찍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기존에는 IRC를 발급받고 나서 ERC를 발급받아야지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면서 네. 그때부터가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이든 근로계약 체결이든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네. 지금은 ERC를 먼저 취득이 가능해졌으니까 뭐 세무등록이나 네. 전자서명 같은 초기 행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공장 같은 거 계약할 때 뭐 큰 그렇죠. 부동산 네. 같은 거 계약할 때 네. 개인으로 먼저 계약을 하고 그렇죠. 이래버리면 네, 사실은 조금 나중에 옮기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러기 좀 네.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모든 한국 기업들이 네. ERC부터 받는 게 유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에게 비교적 명확하게 열린 업종이고 네. 사무실, 네. 인력, 계약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네. ERC를 먼저 취득받고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장점이 큰데 반대로 진입 요건이 복잡하거나 별도 사업 인허가가 필요한 그런 사업 분야라면 IRC랑 인허가 가능성부터 확실히 검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 업종이나 뭐 전자상거래 이런 네. 거 같은 경우는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IRC부터 먼저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새 제도가 생겼다고 무조건 쓸 건 아닌 것 같고 네. 실제적으로 허가가 쉽게 나올 수 있는 허가의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업종 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IT 사업이라도 네. 소프트웨어 개발인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인지 네. 전자상거래인지에 네.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로바로 사용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한테 어떤 형태가 맞는지를 고려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2026년 개정 수자법으로 인해서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에 ERC를 먼저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IRC가 폐지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업의 성격이다. 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럼 처음에는 이 사업에 진입하시기 전에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투자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잘 못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